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중국 담당하는 정정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중국의 20차 당대회 그리고 3기 지도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이번에는 최근 한 1, 2주간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감자인 중국의 동태적 제로 코로나 완화 기대, 가능성,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중국의 동태적 제로 코로나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건 올해 하반기부터였던 것 같아요. 한 7월, 8월 정도부터. 그 앞서서 있었던 전제 조건이 뭐였냐? 부동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규제에서 부양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남은 경제 부양책의 일환이죠. 동태적 제로 코로나를 강도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쓸 수 있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뭐 제가 맞췄다는 건 아니지만 루머가 꽤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루머의 디테일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루머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도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번에 반응한 건 루머와 사실이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는 곧 풀리려나 보다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주 주말에 있었죠. 중국의 질병관리센터에서 이제 정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정례 브리핑에서 공식화를 한 번 더 했죠. 지금 우리는 동태적 제로 코로나를 견지를 할 거고 특히나 이제 동절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의 방역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 붙은 말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중국 정부가 최소한의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식으로 방역의 그 기조를 설명을 했었어요. 최소한의 시간, 최소한의 범위, 최소한의 대가였습니다. 근데 하반기 들어서 특히나 이번 정례 브리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내용이 하나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냐? 최소한의 시간, 최소한의 범위,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조금 더 경제적인 효율을 찾으려고 하는 문구의 변화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큰 틀은 중국 정부의 큰 틀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근데 조금씩 미세 변화가 있고 루머가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루머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루머가 굉장히 디테일했어요. 어떤 루머가 있었냐면 이번 20기 최고 지도부에 뽑힌 시진핑의 책사라고 불리는 왕후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중앙서기처의 서기인데 이분이 지금 시진핑 주석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신시대 사상 이거를 만든 분이라는 평가가 있어요. 근데 그분께서 직접 중국의 동태적 제로 코로나 출구 전략 팀, 그러니까 TF를 구축을 해서 앞으로 내년 3월까지 점진적으로 방역을 해제 나갈 것이고 내년 3월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것이다 라는 루머까지 나왔습니다. 최고 지도부 인원까지 나왔고요. 거기다 플러스 구체적인 일정까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받아들인 건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일단 꽤나 구체적이다. 뭔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다가 뭐 블룸버그라든가 아니면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주요 외신에서도 계속해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출구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제목에 꽤나 자극적이고 정말 사람들이 볼만한 뉴스들을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뿌려내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실과는 다를 내용이 나오더라도 사람들은 이게 곧 현실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의 주가 움직임에 분명히 기대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등한 구간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게 완전히 없는 말이냐, 완전히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 정말 루머로 누군가 이 루머를 퍼뜨리고 뭐 주가 조작을 위해서 한 말이냐 이렇게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변화가 동반되고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냐면 중국의 일부 작은 도시들에서 본인들이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뭐 지하철을 타거나 고속철을 탈 때 이제는 더 이상 PCR 음성 결과를 확인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 제가 지금 코로나가 확진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출발지 기준입니다. 도착하면 또 어떻게 검사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출발하는 기차라든가 비행기에 대해서 더 이상 PCR 검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건 우리나라랑도 또 빗대어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일부 지역에서는 PCR 검사를 유료 전환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저희 유료 전환할 때가 언제쯤이었는지 기억하실까요? 그때가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한다라고 하면서 PCR 검사 의무화가 없어졌던 시기와 유사합니다. 물론 중국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특히나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지금 중국 정부가 돈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방역 조치를 위해서 들어가는 물품이라든가 비용이 워낙에 방대해지다 보니까 이걸 메꾸기 위해서 이제는 검사할 때마다 돈을 받겠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을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이 했던 패턴을 보면 사실 유료의 전환이라는 건 PCR 검사에 대한 의무화를 이제는 점진적으로 폐기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방금 말씀드린 그 PCR 음성 결과 확인 안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유료 검사로 전환되는 것도 중국에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일부 지역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 전반의 변화로 보기에는 아직은 천천히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중요한 점은 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모든 결론과 이 모든 정책 발표가 중앙정부가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지난 주말에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브리핑에서 중국의 CCTV 기자, 방송 있죠? 국영 방송의 CCTV 기자가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최근에 이런 변화가 보이는데 이게 동태적 제로 코로나의 전환인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이때 이제 대답이 우리는 동태적 제로 코로나를 유지한다라고 했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변화에 대해서 이 변화가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바가 아니다라는 부정의 입장은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즉 어느 정도의 변화, 방역과 경제의 그 효율을 맞추는, 균형을 맞추는 각 지방 정부의 각자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겠다,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 3월 이후 중국의 동태적 제로 코로나 정책에 꽤나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 3월이냐라고 말씀 이제 주시면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3월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발표가 됩니다. 경제 성장률 목표라는 건 결국엔 그만큼 얼마나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이냐를 의미할 텐데 일단 부동산 시장을 부양으로 바꿨기 때문에 부양 기조로 바꿨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의 하단을 잡아주는 역할은 해줄 겁니다. 근데 다만 경제 성장률의 눈높이를 얼마나 맞추냐에 따라서 지금의 방역의 강도를 어느 정도로 풀어줄 것이냐, 어느 정도 속도로 점차 완화해 줄 것이냐가 가시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년 3월, 내년에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의 완화 강도와 속도를 조절해주는 숫자가 되지 않을까,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보다 조금 더 이르게 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이벤트로는 12월에 중국이 매년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걸 개최를 합니다. 최고 지도부들이 다 모이는 회의고요. 어떤 회의냐면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그럼 2023년이죠. 2023년에 정책 기조를 대략적으로 짜는 회의입니다. 즉 어떤 의미냐? 아까 말씀드렸던 3월에 있을 양회에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이제 찍어야 되는데 이 숫자를 찍기 위해서 미리 회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월의 회의에서 어느 정도 방역이라든가 경제 활성화라든가 그 외에 지금 중국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뭐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고 2023년에는 어떤 식으로 풀어가자라는 힌트가, 정답까지는 아니지만 힌트가 나오는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아마 12월 달에는 한 번 더 업데이트를 드릴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11월에는 이 12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정책이 발표될 만한 뭐 시즌이라든가 회의가 그닥 없기 때문에 이런 루머에 따른 좀 트레이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11월에는 저희가 뭘 조금 더 많이 봐야 될까요? 일단 조금 지난 이슈긴 하지만 11월 초에 중국의 주요국들의 인사들이 왔다 갔습니다. 베트남의 공산당 총서기께서도 왔다 가시고 파키스탄 총리, 탄자니아 대통령, 독일의 숄츠 총리까지 왔다 가면서 뭐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다시 한번 이제 단합을
공고히 하는 자리를 만들었고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볼 건 G20 정상회의가 일단 가장 가까운 거겠죠. 일부 외신이나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마치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지금 처음으로 대면 회의를 진행할 것처럼 분위기를 어느 정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글로벌 주식시장에 그리고 중국 시장에 영향을 꽤 많이 줄 수 있는 대외적인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은 아무래도 이런 대외 외교적인 이벤트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11월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독일 숄체 총리가 12개 기업의 총수들을 데리고 가면서 대표적으로 중국이 이 기간 동안 에어버스를 140대 구매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기도 했고요. 그 외 나머지 분야에서도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대외적인 11월에 남아있는 대외적인 이벤트 역시도 사실 중국에 그렇게 나쁠 거로 보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11월은 지금의 그 루머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비우호적인 이벤트가 별로 없다라는 사실이 11월 중국의 주식시장을 받쳐주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조금 더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